지금 구독하고 계신 부동산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인스타 광고도요. 차별화된 인테리어로 고수익, 다가구 호스텔로 용도 변경해서 수익 극대화, 썩은 모텔 리모델링으로 대박. 하나같이 지금 이 어려운 빌딩 시장을 구원할 마지막 황금 열쇠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3년 신축 리모델링 꼬마 빌딩에 혹했던 분들, 지금 근생 꼬마 빌딩 상황 어떻습니까? 장밋빛 미래는커녕 공실과 유지비에 허덕이고 계시죠. 오늘 답답한 마음에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강남 한복판에 멋지게 지은 빌딩도 공실 지옥이라고 하는데 숙박업으로 바꾸면 과연 다를까요? 오늘 이 영상 보지 않고 숙박시설을 사신다면 스스로 고생길 여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모든 자산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진리죠. 그럼 숙박시설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힌트입니다. 네, 바로 코로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숙박업은 그냥 어려워진 게 아니라 폭망했죠. 관광객은 없었죠. 하늘을 찌르던 명동의 인기는 스산하기까지 했었죠. 정말 코로나가 끝나도 여행객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바닥에서 나온 숙박시설 매물, 제 주변에 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익선동 호텔이죠. 종로 3가역 4번 출구 도보 3초 거리입니다. 21년 12월 웬만한 숙박시설은 버티지 못했던 시기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매수자분은 제가 안진 한 7년 정도 되었는데 시행사 대표님이십니다. 저는 그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여행객은 당연히 정상화되었고 1층은 야장으로 활용 인기가 높죠. 그리고 지금 저에게 시세보다 싸게 매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아님 어떤 누군가가 21년 코로나 막바지 시기에 호텔, 모텔을 사라라고 말했다면 아마 댓글창은 미쳤다, 누가 지금 숙박업을 하냐라고 도배됐을 겁니다. 강의에 사람도 안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근 상가 근생 건물 공실률이 높아지고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임대 수익이 줄다 보니 기존 건물주들 또는 새롭게 건물을 매수하려는 분들이 숙박업을 통한 건물 수익 극대화라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흐름에 맞춰 숙박 관련 강의도 많이 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2023년 신축 꼬마 빌딩에 혹해 들어갔다가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그림자가 겹쳐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강남 비롯 서울 신축 꼬마 빌딩 공실이 많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2019년부터 21년 근생 신축 리모델링 붐 때문입니다. 그때는 너도 나도 미친 듯이 지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수익 낸 사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익 난 사례를 살펴보면 입지가 좋았고 무엇보다 시대가 받쳐졌습니다. 즉 21년, 22년 코로나 시기 땅값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 극강의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킨 투자자들도 급등에 힘입어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성공 사례를 보시고 22년 말, 23년 초 뒷차를 타신 분들은 아직까지 힘들어하시죠.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도 공매가 나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반면교사 삼아 그럼 지금 부동산 투자로 숙박시설을 매입하신다면 있을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 과잉 리스크입니다. 모텔 리모델링, 호스텔로 용도 변경, 이에 합세하여 에어비앤비까지 열풍이 불고 있죠. 공급 과잉은 무조건 수익률 하락을 가져옵니다. 특히 직격탄을 맞는 곳은 역세권과 멀어진 입지에 있는 부동산이 되겠죠. 그리고 서울 외 지역일 겁니다.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인구 200만 도시가 있는 광역시, 역대급 아파트 공급 때문에 아파트 시장은 아직도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입지에 따른 양극화는 일어나고 있고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은 무이자 대출부터 수많은 혜택을 주어도 쉽게 미분양이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쏟아지는 공급에는 장사가 없죠. 두 번째, 본질을 벗어나서 오는 리스크입니다. 원래 숙박시설이 있어야 할 곳은 상업지역입니다. 즉, 숙박시설도 입지가 너무 중요한 부동산이란 것을 잊고 다른 방법으로 만회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입지가 부족함을 차별화된 콘텐츠로 버티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노동과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도 초보, 숙박업도 초보, 인스타나 네이버 마케팅도 초보이신 분들이 도전하시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호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급매의 물건이 나와서 얼마
얼마가 싸다라고 하는 매물들의 위치를 보세요. 분명 역세권과 먼 이면, 서울이라면 지하철과 먼 주택가일 겁니다. 지금 공실 지역으로 허덕이고 있는 주택가에 지은 근생 건물과 같은 위치입니다. 반면교사 3을 근생 꼬마 빌딩을 한번 볼까요? 지하철과의 거리가 도보로 15분이 넘는데 여기에 사무실조차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이유 때문이죠. 지하철과 멀면 직원들이 안 구해집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결국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지역의 역세권 숙박료 단가가 만약 1박에 10만원이라면 이면은 7에서 8만원으로 보셔야 정상입니다. 그 본질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곳에 한번 직접 가보세요. 요즘 날씨도 선선하니 좋잖아요. 조금만 걸어가면 강남역이다. 조금만 걸어 나가면 먹자골목이다. 라고 하면서 지었던 상업용 꼬마 빌딩의 임대료의 현실을요. 역세권과 차이가 분명 납니다. 숙박시설은 뭐 이면에 들어가도 역세권과 숙박료 차이가 없는 특별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답답한 마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 임장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이런 지역들의 월세를 하나씩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남을 말씀드렸지만 매수하려는 지역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과연 숙박시설로 바꾼다고 일반적인 임대료보다 2배, 3배의 순수익이 나올까요? 세 번째, 엑시트 리스크입니다. 즉, 팔기 어려운 부동산입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숙박시설은 특수 물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익선동 호텔은 현재 위탁업체에게 운영을 맡기고 수익을 쉐어하는 구조로 가고 있으며 1층과 지하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매출 자료도 엑셀로 받은 상태이며 내부시설 수리 등에 대해서 모두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주변은 개발 호재로 상승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문의가 들어오는 분들은 현재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이미 숙박업 종사자이십니다. 즉 수요가 평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 엑시트를 하고 싶은 시기에 이 유튜브와 인스타 강의로 인해 늘어난 숙박시설을 받아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번째, 소액 투자금으로 도전 가능? 즉, 극강의 대출 레버리지 리스크를 따져봐야 합니다. 꼬마 빌딩 근생 신축이 유행하던 시기 했던 얘기랑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시세보다 또는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샀다. 그래서 대출이 80에서 90%까지 나왔다. 즉, 건물주의 소득도 보지만 법인은 ITI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으며 감정가는 50억인데 금매 물건이라 매매가는 40억 원이어서 그렇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70% 대출이 나왔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신용대출이 가능했고 1금융권에서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24년부터 이 대출들이 문제가 일어나자 은행에서 임대법인 대출을 막기 시작했으며 그 기준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단 몇 억으로 모텔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하여 호스텔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아실까요? 그래서 제가 매입부터 강남 꼬마 빌딩 신축을 지켜본 실제 사례를 가져와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강남 논현동입니다. 이 건축주분은 24년 강남구 논현동 주택가에 있는 약 50평 대지의 오래된 주택을 40억 원에 매입합니다. 평당가 8천만 원입니다. 철거를 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짓습니다. 연면적 160평으로 완공하는데 공사비는 17억이 들었습니다. 세금, 중개료, 철거비용, 건축사 설계 감리비, 인입비, 용도 변경비, 기타 비용, 신축 시간 동안 이자, 추가 7억이 들어갔습니다. 매입시 대출 80%, 공사비 대출 70% 했고요. 결론적으로 내 자본금 20억 원이 들어갔고 대출은 44억 원을 하셨습니다. 완공하셨죠? 유니크하진 않고요. 하자없는 무난한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대출이자 4.5% 기준, 유지비용까지 하면 월 약 1,800만 원이 이자와 유지비로 나갑니다. 여러분이 이 건축주라면 2년의 여정 동안 고생하며 지었는데 임대료 얼마 받고 싶으세요? 지금 여기 2천만 원 넘게 광고가 올라와 있지만 8개월째 공실입니다. 일반 신축 근생 건물을 지어도 월세 2천만 원이 안 나오는데 더욱 애를 쓴 숙박시설이라면 임대료가 얼마가 나와야 할까요?
물론 강남구 논현동은 호스텔로 운영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제 말은 여러분은 그 지역의 일반 근생 또는 원룸 건물을 사서 운영하는 대신 호스텔로 운영을 하고 싶으신 거고, 그 이유는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더 늘리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건물을 사는 게 속이 편한지요. 신축 공사비와 리모델링 공사비 차이 크다고요. 글쎄요. 안에 수영장 만들고 사우나실 만들고 유니크하고 차별화된 시설 만들려면 규모나 마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컨셉형 리모델링은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공사비를 줄였다 해도 차이는 있죠. 바로 운영을 위한 인건비, 소모품과 광고비가 들어가잖아요. 아마 차이 나는 공사비 대출이자보다 클 겁니다. 얼마 전 주택을 근생으로 리모델링한 연남동의 건물주 부부분이 매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에게 매도 의뢰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매도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고요. 입지와 임대료 분석이 잘못되어 수익을 남기지 않은 금액으로 매도를 내놔도 시세보다 높았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분 다 대기업에 다니시는 고액 연봉자셨는데요. 이렇게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에 시달린 경험은 처음이다. 그 전에 누렸던 소비와 저축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모텔, 호스텔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본업을 바꾸는 제2의 인생을 살아보겠어 라고 한다면 숙박시설을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수익 나는 조건도 있고요. 저도 추천드릴 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지어진 뒷차를 탄 근생 빌딩도 공실 재료로 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본다. 단순히 임대 수익이 더 높은 건물주가 되기 위한 선택이라면 저는 과감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은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또 하나의 숙제, 스트레스, 생업이 되어도 되나요? 지금 보고 계신 것 진짜 기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 전에 꼭 점검해 보세요. 이 물건 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구조인가? 수익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될 가능성은 없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이 업종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에 확신이 없다면 지금은 멈춰야 할 타이밍입니다. 강남 꼬마 빌딩이 24년, 25년에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무엇이 기회이고 무엇이 고점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아래 링크 영상도 한번 봐주세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생각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상 동가열의 중이었습니다.